그러면 봅시다. 안돼 틀리니까 깜짝 맞겠다. 자, 식물의 호흡이에요. 그럼 저번 시간에 했는 거에 이어서 하는데 간단하게 복습 들어갈게요. 자, 오늘 어차피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만 오늘은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럼 식물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식물의 호흡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 식물이 호흡을 하는 목적은 뭐다? 뭐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죠. 자, 식물의 호흡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요. 에너지를 얻어야 식물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호흡의 목적. 자, 그래서 식물의 호흡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물어봐요. 식물의 호흡은 뭐 더하기 포도당 더하기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살아있는 모든 세포 또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의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라고 하셔도 되고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해도 돼요. 그럼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어디에서 호흡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으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고 물으면 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뭘 얻는다? 제일 중요한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 자, 그럼 이제 식물이 얻은 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식물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고 물으면 꽃필 때, 에너지. 싹틀 때, 싹틀 때. 또 열매 오. 맺을 때, 그 다음에 식물이 뭐 할 때? 자랄 때, 잘할 때. 식물의 생장, 호흡할 그 때. 다음에 생명활동. 모든 생명활동에 이용됩니다. 운동할 때. 자, 이럴 때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물의 호흡에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오늘 시험 문제 나와서 복습합니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했어요. 광합성은 햇빛 그거고요. 연습에 나왔다.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해서 광합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에서 우리는 비교를 하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고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니? 하고 물어봐. 광합성은 이제 연소체에서 그거 하고 네. 호흡에서 일어납니다. 자, 호흡은 모든 살아있는 세포 또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이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는 누가 들어있다? 어서 오세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보면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언제 일어납니까? 시기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시기는 햇빛이 있는 낮에 주로 일어나고요.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호흡이 멈추는 순간 뭐 한다? 죽는다. 네, 그래서 호흡은 항상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광합성과 호흡이 일어나는 시기를 봤다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무엇입니까? 근데 지우개가 사라졌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바로 뿌리에서 흡수해서 뿌리의 물관, 줄기의 물관으로 올라오는 물광, 이때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럼 호흡에 필요한 거는요. 광합성 열관 최초로 만들어지는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생성 물질. 광합성 열과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과 뭐가 생성된다? 산소가 생성되고 호흡
결과 생성되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에 필요한 물질과 생성 물질은 반대로 갑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양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뭐 해준다? 합성해줘요. 합성을 줍니다. 그럼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럼 호흡은 양분을 뭐 한다? 분해해요.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광합성 결과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요. 광합성은 저장입니다. 양분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뭐 한다? 저장하는 게 광합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호흡은 무엇입니까? 호흡은요,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뭐 한다? 생성. 에너지를 뭐 한다? 발생.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는 호흡이고요. 양분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아이는 광합성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16쪽에 있는 아이 거기에다가 방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에너지 생성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흡수라고 보시면서 별 3개 꼭 달아놓으세요. 나중에 학교 시험도 그렇고 오늘 테스트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별 3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출이 뭐라고요?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방출하는 거. 여기 맨 밑에 있잖아. 요거 설명해 주잖아. 자, 그럼 이제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나왔을 때 저번 시간에 했는 게 요까지야. 그럼 이제 오늘 갑니다.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자, 오늘은 뭐가 들어간다?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지 발생하는지 뭐 하는 실험이다? 확인하는 실험. 자, 호흡 결과 정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 뭐 하는 실험을 한번 보자. 확인하는 실험.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럼 얘는 칠판만 한번 봐주세요.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은 이겁니다. 하나는 공기만 주입한 빈 페트병 이렇게 있습니다. 빈 병. 뭐만 주입했다? 공기만. 자, 공기만 주입했는 빈 페트병이 있어요. 공기만 넣어서 뚜껑 닫은 아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는 시금치 이파리가 뽕뽕뽕 뜯어서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시금치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제 내가 펀치를 갖고 와요. 펀치를 갖고 가서 이렇게 뽕뽕뽕 구멍을 뚫으면 돼요. 뽕뽕뽕뽕 뚫어서 여기에다 시금치 잎을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요. 시금치 잎을 뽕뽕뽕 뚫어서 갖다 넣어요. 그럼 여기다 뭘 넣어준다? 시금치 잎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막에 막아요. 막고 뭐 하는가 하면 하룻밤 정도 햇빛이 안 비치는 곳에 두면 돼요. 그러면 하룻밤 정도 두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뭐에다 넣는다? 어둠 상자에다 이렇게 넣어요. 얘들을 둘이를 어디에 넣는다? 어둠 상자. 깜깜한 상자에다 넣어줘요. 시커먼 상자에다가. 자, 어둠 상자에 넣어놓으면 시금치 잎 조각이 광합성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살아있는 시금치 잎 조각은 아직까지 구멍만 뻑뻑 뚫었지 얘 안 죽었잖아. 그럼 뭘 할 것이다? 호흡을 하겠지? 자, 그럼 이제 어둠 상자에다가 한 3시간 정도 넣어놔요. 3시간 정도 넣어놓습니다. 그럼 광합성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3시간 정도 넣어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3시간 후 이 공기가 들어있는 아이를 내가 어디에 통과시킨다?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석회수에 통과시킵니다. 공기가 들어있던 아이를. 그리고 여기에 시금치 잎 조각이 들어있던 아이를 무엇에 통과시킨다? 석회수에 통과시켜요. 자, 석회수에 통과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기 중에 있는 아이를 석회수에 통과시켰을 때 큰 변화가 있다 없다? 큰 변화가 없어. 그런데 시금치 잎 조각이 있는 아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자 얘가 어떻게 되더라? 우엽, 뿌려집니다. 뿌옇게 생겼다.
뿌옇게 흐려지더라. 아, 그럼 누구? 아무것도 없는 A는 그냥 공기라서 상관없는데 B. 시금치 잎 조각이 들어있던 B는 호흡을 해서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그래서 B는 무엇이 시금치 잎이 무엇을 해서 호흡을 해서 뭐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석회수가 어떻게 되었다? 뿌옇게 흐려졌다. 이렇게 석회수로 나오면 아주 쉬워. 알겠죠? 네. 석회수로 나오면 쉬운데 학교 영상. 선생님이 가끔씩 BTB 용액을 가지고 와. 여러분 광합성할 때 BTB 용액 썼는 것처럼 네. BTB 용액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A를 BTB 용액에 통과시키고 B를 BTB 용액에 통과시킵니다. 실험 결과. 자, A를 어디에다 통과시킨다? BTB 용액. A를 BTB 용액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B를 BTB 용액에다 넣어줘요. 자, BTB 용액에다 넣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는 호흡했어요? 안 했어요? A는 공기가 들어있었으니까 아무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럼 얘는 중성이야. 아무 변화가 없어서 중성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 공기 중에서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럼 얘는 중성이니까 무슨 색이 됐다? 중성. 녹색. 나 이거 그냥 얘는 녹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해서. 그런데 얘는 뭐가 발생했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잖아.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이 돼요. 산성이 되니까 얘는 BTB 용액이 뭐로 바뀐다?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BT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뭐가 되어서? 산성이 되어서. 왜 산성이 되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 음료가 되는 거예요. 탄산이 되는 거예요. 탄산. 그래서 산성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왜요? B에서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노란색이 됩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쉽게 시험 문제 나오면 석회수. 오늘은 석회수 냈어요. BTB 안 냈고요. 자, 그래서 A와 B 중에서 누가 호흡을 했기 때문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겠어요? A하고 B 중에서 B가 뿌옇게 흐려지겠죠. 왜요? B의 시금치 잎이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봐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호흡을 하면은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나면 에너지가 발생해서 열이 나요. 그럼 식물이 정말 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까? 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실험이 누구입니까? 하고 보면 삶은 콩하고 싹튼 콩을 가지고 실험을 해. 자, 쌀 콩하고 싹콩이요. 호흡 결과 에너지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실험. 자, 설명할게요. 쌀 콩하고 자, 콩이 있는데 콩을 냄비에다 넣고 물 붓고 우리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서 얘를 펄펄펄 삶아 100도씨까지. 네. 콩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죽어요. 죽은 콩이겠죠. 네. 맞죠? 그런데 싹튼 콩.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페트리 접시에다 하얀색 이렇게 배꼽처럼 씨앗 나는 거 봤죠? 얘가 씨앗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송이에다 물 두고 계속 있으면 뭐해요? 이 뿌리가 싹 가면서 애가 이렇게 나오다 콩껍질이 벗겨지고 쌍둥이를 이렇게 탁 나오는 거 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삶은 콩하고 싹이 튼 콩이 있어. 자, 그럼 삶은 콩은 그냥 콩이 이렇게 있어. 강낭콩이 이렇게 있는 거고, 싹튼 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낭콩이 있으면 여기에 싹이 이렇게 하얗게 나왔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 빈 병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삶은 콩을 가져다 넣어. 삶은 콩을 가져다 놓고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온도계를 끼워놔.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얘는 설명 들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싹이 튼 콩을 갖다 놓고. 자, 싹이 튼 콩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온도계를 설치해요. 이렇게 설치하면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삶은 콩은 죽었으니까 호흡을 안 해요. 얘는 죽어서 호흡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아요. 너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었는데
숨 쉬니? 숨 쉬면 살아있겠지? 네. 그래. 너는 치킨 먹을 때 어머 치킨이 살아있어요. 엄마 이러니? 걔는 죽었지? 네. 됐지? 그럼 이해됐어요? 네. 자, 이해됐어요. 싹등콩은 살아있으니까 호흡을 해요. 네? 호흡을 하면 싹도 죽은 거 아니었어요? 싹이 쳤잖아요. 새싹이 텄다고요. 자라기 위해서. 그러면은 콩은 죽은 거 아니에요? 콩 자체는 살아있어요. 걔가 땅속에 심어서 물만 오면 싹이 타요. 싹이 트면은 콩은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살았다. 싹만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 자, 우리 이해해 줍시다. 자, 그러면 네. 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 열이 나와요. 열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가 뭐 한다? 온도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삶은 콩과 싹튼 콩, 즉 에너지는 꽃이 필 때, 싹이 틀 때, 열매 맺을 때, 식물이 생장할 때 생명활동에 이용되는데 이렇게 패트리 접시 같은데 이렇게 솜 두고 콩 이렇게 두면은 여기에서 콩에서 하얀 씨앗이 나왔다가 얘가 뭐예요? 이렇게 밑으로 가서 뿌리가 되죠. 이렇게 패트리 접시에 보시면 초등학교 때 길러 봤을 거예요. 요 하얀 게 이렇게 뿌리가 되고 여기에 콩껍질이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껍데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학교 가보면 얘가 껍데기 벗고 이렇게 나뭇잎이 나오면서 콩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될 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하는 거를 실험한 거예요. 콩이 자라는 거예요. 예, 콩에서 콩 씨앗이 나서 콩이 자라주는 거, 밤에서 밤 씨앗이 뿌리가 나서 자라주는 거. 자, 콩이 자라. 요렇게 해서 나오는 실험이 여러분 교재 23쪽 한번 보세요. 콩에서 콩이 자라? 자, 23쪽 한번 봐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 23쪽에 실력 탄탄의 1번을 봐주세요. 요거 실험. 자, 실력 탄탄의 1번 문제를 봐주시면 싹이 트고 있는 콩이에요. 싹이 트고 있는 콩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니까 에너지가 발생해요.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싹이 트고 있는 콩 옆에다가 뭐 한다?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열이 나와서 온도가 뭐해집니까? 높아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싹이 트고 있는 콩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열이 나옵니다. 열이 나와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럼 이제 답 다 나왔어요. 답 찾아보세요. 싹이 트고 있는 콩. 일단은 기억은 막 호흡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열이 나와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하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콩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어디를 자, 그럼 답 몇 번 나옵니까? 풀어보니까? 그렇지, 잘했습니다. 답 5번이 나와주시면 돼요. 잘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거기 옆에 있는 15번 봐주세요. 요 실험. 자, 15번 봐주세요. 서술형. 자, 서술형 15번 봐주십시오. 15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비닐봉지 중에 한 개에만 시금치를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 호기 줄 거예요.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 줄 거 주세요. 문제.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두었다 줄 거 주세요. 22쪽. 22쪽이에요. 뭐나 22쪽이 없어요? 23쪽이 있으면 22쪽이 있을 건데? 자, 15번에 시금치를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하루 두었다 줄 거 호흡. 호흡했다는 거야. 어두운 곳에 있다는 광합성부터 호흡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호흡을 할까요? B. B가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답 B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5번에 1번 답은 뭐라고? B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호흡을 안 하죠. 그럼요. 공기가 호흡한다고 얘기 들어본 적은 없잖아. 아, 그래도 콩에서 콩이 자라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A는 비닐봉지 아무것도 없다고. 콩에서 콩이 자라니까 아니 뜬금포 없는 질문하지 말고 공기에 관종이 아니야 진짜.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석회수를 뿌옇게 변하게 하는 까닭은 식물의 작용 및
발생한 기체와 관련지어서 적어주세요. 그럼 적어줍니다. 시금치 잎이, 사실. 시금치 잎이 호흡으로, 시금치 잎이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 2번의 답은 시금치 잎이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뭐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는 호흡을 안 하죠.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실험입니다. 호흡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 바로 보세요. 요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가 16번입니다. 그럼 이제 16번 보시면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이산화탄소 물로 가는 가에다가 적어줍니다. 호흡이라고. 그 다음에 나는요. 물 더하기 이산화탄소가 포도당 더하기 산소로 가는 나는 광합성이라고 적어주세요. 화살표에 가는 호흡, 나는 광합성. 그럼 이제 16번에 1번 답 됐습니다. 포도당 더하기 산소가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로 가는 가의 답은 호흡이고,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이 포도당 더하기 산소로 가는 나의 답은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16번에 1번 답 가는 호흡, 나는 광합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16번에 2번 가와 나의 차이점을 양분과 에너지의 측면에서 써주세요. 그럼 요거 써주세요. 자, 갑니다.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다. 광합성은 양분을 방출해요. 호흡은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과정이고,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가 요거를 서술형으로 비교해서 쓰라고도 나와준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이렇게 비교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칠판을 지울 동안 여러분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7쪽에 있는 아이, 저번 시간에 우리 1번하고 몇 번하고 했습니까? 1, 2, 5번은 했을 거예요. 4번도 했어요. 4번도 했어요. 그러면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염산. 자, 그럼 3번 문제 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페트병 중에서 한 개에는 시금치 잎을 넣고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하루 동안 넣었다. 자,
어두운 곳 줄 거 주세요. 반드시 호흡을 실험할 때는 어두운 곳에 두어야 돼요. 각각의 페트병 속에 공기를 석회수에 통과시켰을 때 1번 공기를 통과시켰을 때 석회수를 뿌옇게 변하게 하는 페트병은 가하고 나중에서 누구다? 누구예요? 가 나중에서 누가 된다? 가가 되겠죠. 가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페트병 속에서 발생한 기체의 이름은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호흡 결과 무슨 기체가 발생했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나오면 큰일 나요. 이산화 이산화탄소는 뭐 하는 그거예요? 불완전 전소에서 나오는 살인의 기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산화탄소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작은 네모 상자 보고 갈게요. 호흡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얻는 과정입니까? 우진아. 호흡은 뭘 얻는 과정이에요? 아니, 호흡은 세포에서 양분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얻는 과정이에요? 작은 네모 상자. 에너지. 호흡의 목적이 에너지죠. 자, 그러면 우진아, 호흡은 주로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 어디에서 일어난다? 일어나는 장소. 아, 이름. 엽록체처럼 이름. 마이토콘드리아. 그렇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뭐와 뭡니까? 하고 나와 있는데 지훈아, 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물질.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광합성에 필요한 거 물과 이산화탄소야. 호흡에 필요한 건 뭐겠어요? 포도당. 예, 포도당과 산화. 호흡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산소. 그렇지. 포도당과 산소겠죠. 답 포도당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태연아. 무엇은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오, 잘했어요. 로거나 광합성 과정에서는 양분이 뭐 돼요? 광합성은 양분을? 아니, 양분을 뭐 하냐고. 에너지가 아니고 양분을 뭐 하냐고. 양분을 뭐 하냐고. 그리고 호흡 과정에서는 양분을 뭐 해요? 자, 그럼 이제 묻습니다. 양분을 합성한다는 건 에너지를 뭐 한다는 뜻이야? 양분을 분해한다는 건 에너지를 뭐 한다는 거야? 방출 또는 생성이라고 적어놔요. 방출이나 발생이나 생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방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방출은 발생도 되고 생성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학교 시험 볼 때 전부 다 같은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식물의 기체 교환으로 갑니다. 자, 식물의 기체 교환인데 아침, 저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낮도 있을 것이고 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식물의 기체 교환에서 여러분하고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식물의 기체 교환에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할 때가 언제일까? 아침, 낮, 저녁. 과학성이요? 광합성이 제일 활발한 거지. 그렇죠. 태양이 활발한 낮에 가장 활발하겠죠. 그럼 우리는 식물의 기체 교환을 낮에 한번 볼게요. 자, 낮에 빛의 세기가 뭐 할 때다? 강할 때. 자,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책에 나뭇잎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뭇잎을 하나 그릴게요. 칠판 잠시 봐주세요. 자,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낮에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해서 올라오는 물하고 뭘 더해요? 이산화탄소를 더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더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광합성이 일어나요. 그리고 낮과 밤 항상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럼 낮에는 빛의 세기가 세. 그럼 자신이 호흡해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쓰고 모자라서 공기 중에서 무엇을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근데 공기 이산화탄소도 모자라면 어떡해요? 이산화탄소가 모자랄 일은 없어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식물이 다 소비를 못 해줘서 그러면은 지구온난화 어떻게 문제돼요.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는 자신이 호흡에 쓰고 남아서 방출해요. 남으면은 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처럼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식물은 자신이 쓸 만큼 쓰고 남는 건 내보냅니다. 남는 거는 그냥 공기 중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예. 낮에는요 빛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 광합성하는 양이 호흡하는 양보다 뭐예요? 많아요. 너무 손해야. 호흡하는 양보다 광합성하는 양이 낮에는 더 많습니다. 광합성 양이.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쓰고 모자라요. 모자라서 낮입니다가 태양빛이 강한 낮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흡수하고 자신이 만든 산소가 흘러 넘쳐요. 쓰고 남아서 산소를 뭐 합니까? 방출해요. 이게 낮이에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아침, 저녁. 아침, 저녁이 태양이 떠오를 때 일축이라고 해요. 태양이 떠오를 때. 저녁, 태양이 질 때 일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빛의 세기가 약해요. 약합니다. 빛의 세기가 약할 때 식물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자, 그럼 칩 한번 봐주세요.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식물이 자신이 광합성해서 만든 산소, 자신이 호흡했어요. 자신이 발생한 이산화탄소 광합성했어요. 외부로 공기를 주고받지 않아요. 자급자족해요.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식물은 뭐한다? 자신 안에서 광합성해서 만든 산소를 자신의 호흡에 쓰고 자신의 호흡에 쓴 산소, 이산화탄소 발생을 광합성했어요. 그럼 빛의 세기가 뭐 할 때? 약할 때는 광합성 양과 무슨 양이 같다? 호흡량이 같아요. 호흡량이 같아서 외부에서 봤을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 외관상. 외부에서 봤을 때 어때요? 외관상. 외부에서 봤을 때 빛의 출입이 없습니다. 자급자족. 자신이 만든 산소 호흡에 쓰고요. 자신이 만든 이산화탄소 광합성에 쓰면서 자급자족해요. 그러니까 외관상 봤을 때 뭐 인간에게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자기 혼자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언제다? 아침 저녁이에요. 그냥 도움이 안 되네요. 인간보단 낫죠. 인간은 화석연료 써서 지구를 온난화시키는데. 맞죠? 그러면 자, 인간이 그다음에 없어야 돼요. 인간이 없어지고 난 지구는 살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인간을 다 없애버릴게요.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밤이라는 건 빛이 없을 때예요. 조건이 빛이 없을 때 그러면 식물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을 때 식물은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빛이 없을 때는 식물은 광합성 한다 못한다? 못해요. 못해요. 자, 빛이 없을 때는 광합성 양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얘 자체가 아예 없어요. 광합성 양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그럼 뭐만 있어요? 호흡량만 있습니다. 아, 밤에는 뭐만 한다? 호흡량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쌤, 아까 분명히 식물의 호흡은 낮과 밤 항상 일어난다는데 왜 밤에는 호흡량만 있어요? 그럼 낮에는 호흡 안 해요? 아니요, 낮에도 호흡해요. 알겠죠? 낮에도 호흡하고 아침, 저녁에도 호흡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갈게요. 칠판 봐요. 식물은 낮에 호흡하는 호흡 양하고 아침, 저녁에 호흡하는 호흡 양하고 밤에 호흡하는 호흡 양하고 식물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다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낮에 아니요. 식물에 들어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침에 호흡하는 호흡량이 70이야. 네. 그러면 낮에 호흡하는 호흡량도 얼마야? 70이야. 저녁에 호흡하는 호흡량도 얼마야? 70이야. 밤에 호흡하는 호흡량도 70이야. 자, 그런데 아침에 호흡하는 광합성 양이 70이야. 그러면 아침에는 광합성 양 70하고 호흡량 70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산소, 자신이 호흡하고 자신이 만든 이산화탄소, 자신이 광합성 하면 돼.
됐죠? 근데 이제 낮이 되면 호흡량은 70인데 광합성량이 200까지 올라가는 거야. 빛이 강해서. 그럼 호흡은 그대로인데 광합성량이 얼마까지 올라갔다? 70에서 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가 많은 거야? 130이 많은 거야. 130이 많으니까 70 쓰고 130 남으니까 내보내주는 거야. 됐지? 네. 그럼 이제 다시 저녁이 되잖아? 그럼 호흡은 그대로 70이고 광합성이 70으로 줄어. 근데 밤이 되잖아? 호흡은 70인데 광합성이 0이 됐다는 뜻이야. 그럼 이 뜻 뭔지 알겠죠? 되겠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숫자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밤이 되면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식물도 똑같아요. 뭘 합니까? 그러면 식물도 인간하고 똑같이 뭐예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뭐 합니까? 방출해요. 사람하고 똑같이 방출하고 산소를 뭐 합니까? 산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식물도 산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뭐만 일어난다? 호흡만 일어나요. 그리고 무엇을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요.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빛 때문에 그런 거야. 빛이 있냐 없냐, 빛이 강하냐 약하냐, 빛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제 헬몬트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유리종 안에, 자, 이런 유리종 안에 공기가 갇히겠죠. 그러면 하얀색으로 된 유리종 안에 누구를 넣어놓는다? 자, 이렇게 생긴 쥐를 한 마리 이렇게 갖다 넣어놔요. 자, 이렇게 생긴 쥐가 한 마리 들어있어요. 자, 쥐처럼 안 보여도 쥐라고 생각해요. 쥐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귀엽다. 자, 여기 유리병 속에 쥐가 한 마리 들어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종 속에 똑같아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똑같다고 봐주세요. 조금 달라 보이죠? 똑같아요. 똑같은 사이즈라고 봐요. 안 똑같아도. 자, 그럼 여기에다가 식물에 꽃이 있는 화분을 이렇게 갖다 넣어놔요. 꽃이 너무 작아요. 화분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뭐를 갖다 넣어놨어요? 쥐를 이렇게 한 마리 갖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쥐를 한 마리 갖다 넣어놨다고 봐요. 쥐가 너무 코끼리 같아요. 대충 봐요. 자, 쥐 새끼 이렇게 한 마리 갖다 넣었어요. 쥐를 네, 갖다 넣었습니다. 뭐? 네? 에이, 비둘기 같아요. 쥐. 아, 쥐. 됐죠? 자, 그러면 헬몬트라는 사람이 쥐를 갖다 넣었는데 이렇게 유리종 안에, 똑같은 유리종입니다. 똑같은 유리종 안에 쥐만 갖다 넣었을 때하고 쥐하고 식물의 화분을 같이 갖다 넣었을 때 낮에 실험을 했어요. 낮에 실험을 했더니 쥐만 들어있던 이 유리종 안에 쥐는 시간이 지나자 뭐예요? 아가 비실비실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꽃이랑 그런데 얘는 뭐예요? 쌩쌩하게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니더라. 그 차이는 뭡니까? 얘는 이 유리종 안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줄어들 만큼 애가 숨쉬기 힘들어져서 힘들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겠죠? 그런데 얘가 호흡을 해서 내놓는 이산화탄소를 얘가 광합성하게 소비해줘. 그리고 얘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줘. 그래서 낮에는 누가요? A하고 B 중에서 어떤 쥐가 오래 살아남더라? B가 오래 살아남아. 근데 이제 똑같은 조건인데 밤에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밤에는 B가 먼저 죽어있는. 왜요? 자, 밤에는 왜요? 식물하고 쥐하고 똑같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산소의 소모량이 식물이 없는 아이보다 더 빨리 줄어들겠죠. 그래서 헬몬트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던 낮에는 A에 있는 쥐가 B에 있는 쥐보다 더 빨리 죽었어. 죽을 때까지 그냥 노수에 햇빛 비치는 곳에, 그쵸? 그때는 뭐 생명의 존중 뭐 이런 거 몰랐으니까 실험이니까 쥐는 어차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으니까 그 다음에 밤에 똑같은 실험을 했어. 똑같은 실험을 해서 그 다음날 봤더니 누가 먼저 죽어있더라? B 속에 쥐가 먼저 죽어있더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낮에는 식물과 동물이 같이 있으면 동물이 호흡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광합성으로 소비해주고 식물이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를 동물이 호흡하기 때문에 낮에는 밀폐된 공간에 식물과 동물이 같이 있는 게 유리해. 근데 밤에는 밀폐된 공간에 식물과 동물이 같이 있으면 같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놓으니까 산소의 소모 속도가 어떻더라? 더 빨라서 식물과 쥐가 같이 있는 유리종 안에 쥐가 먼저 뭐 하더라? 죽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쥐를 빼요. 왜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해서 촛불을 갖다 놓아요. 쥐는 딱히 상관없지 않아요? 쥐도 중요한 생명체죠. 왜 그래? 쥐가 우리 인류보다 더 먼저 지구 역사상 포유류로 더 먼저 나왔는데 쥐 입장에서 보면 저거 나보다 한참 뒤에 나온 게 나를 때리려다 괘씸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쵸? 근데 쥐는 자, 그래서 요즘 학교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촛불이 나온다. 촛불이요? 네. 너무 다른데요? 촛불이 나옵니다. 쥐 대신에 뭘 가지고 한다? 촛불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낮에는 A에 들어있는 뭐가? 촛불이 먼저 꺼지고요. 밤에는 B에 들어있는 촛불이 먼저 꺼집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그럼 알겠어요? 요게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와주는 거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광합성. 광합성 결과 무엇이 만들어져요?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지니?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져? 양분. 포도당. 최초의 양분 이름이 뭐야? 포도당. 그리고 낮 동안에 얘는 엽록체에 뭐로 저장돼? 그렇지. 녹말로 저장됩니다.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광합성 식물의 이파리 한 번 더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를 해서 뿌리의 물간, 줄기의 물간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올라오겠죠. 자, 물이 올라오는 이 간을 뭐라고 한다? 물간이라고 합니다. 칠판 보세요. 네.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의 물간 잎으로 올라와요. 무엇을 통해? 물간을 통해. 그리고 잎에 무엇을 통해서요? 기공. 자, 잎에 있는 구멍,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서 누가 들어온다?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무엇을 통해? 기공을 통해. 기공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빛에너지를 받아요. 빛에너지를 받아서 쿵짝쿵짝 엽록체에서 최초로 만드는 양분이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진다? 산소가 만들어져요. 산소. 자, 포도당하고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산소는 반드시 알아두라 했어요. 산소는 식물이 AP2. 자신의 호흡에 사용 후 뭐만 내보낸다? 남는 것. 산소는 식물이 자신의 호흡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거 다 쓰고 남는 것을 무엇을 통해 내보낸다?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남는 것을 내보냅니다. 자, 잎의 기공을 통해 남는 무엇을 내보낸다? 산소를 내보냅니다. 산소를 방출해요. 자, 그럼 이 포도당은 낮 동안에 물이 자꾸 녹아. 그럼 난 광합성 연락에 해서 포도당 에너지에 쓰고 남는 거 해야 되는데 물에 스물스물 녹으니까 낮 동안에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낮 동안에 식물의 무엇에? 엽록체에 녹말로 저장해요. 어디에다가? 엽록체. 초록색 알갱이 엽록체에 낮 동안에 뭐로 저장한다?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녹말로 저장을 했다가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광합성 안 해요. 호흡량만 있어요. 밤이 되면 무엇으로 바꿉니까? 녹말. 물에 녹지 않는 녹말을 밤이 되면 뭐로 바꿔준다? 설탕으로 바꿔서. 뭐로 바꿔서? 설탕입니다.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무엇을 통해 이동시킨다? 제간.
체간을 통해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씨앗으로 이동을 시켜서 양분을 저장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낮 동안에 엽록체에 녹말로 저장되어 있던 아이들이 밤이 되면 무엇으로 바뀐다? 설탕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뭐로 바뀐다? 설탕으로 바뀌어 체간을 통해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안쪽에 있는 게 물간, 바깥쪽에 있는 게 체간이야. 식물의 줄기나 뿌리 중에 안쪽에 물간이 있고 바깥쪽에 양분이 지나가는 체간이 있습니다 하고 나와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체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체간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을 탄상 박피 실험이라고 해요. 박피. 껍데기를 제거했다 이 말이야. 우리 얼굴 박피. 얼굴에 있는 피부를 한 겹을 싹 벗겨내서 주근깨다 뭐 이런 거 싹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과학에서는 이렇게 실험을 해요. 봄에 줄기가 이렇게 있어.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하나 열렸어요? 열매가 이렇게 하나 열렸어요. 그럼 여기 열매가 이렇게 하나 열려 있고 여기도 뭐가 하나 열려 있어요? 열매가 이렇게 하나 열려 있어요. 작은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열려 있는 가지를 뭐 하는가 하면 내가 돌려놨대요. 이렇게 체간의 위치만 제거해요. 물간은 살아있고 체간의 위치만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래서 봄에 뭐의 위치만 제거한다? 체간의 위치만 제거해요. 체간의 위치를 뭐 해준다? 제거해줍니다. 싹 나무를 돌려깎아요. 싹 돌려깎고 얘는 하루 이틀 갖고 안 돼요. 최소한 3개월이 지나야 돼요. 3개월. 최소한 3개월이 지나서 관측하면 체간이 제거되어서 설탕이 이동을 못해. 그럼 위쪽에는 아가 막 설탕이 쌓여. 위쪽에는 아가 설탕이 쌓이고 열매가 이따시만하게 커져. 설탕을 받아서. 그런데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설탕이 이동을 못 해왔어. 체간을 제거했기 때문에 설탕이 이동을 못 해와서 얘는 뭐예요? 말라 비틀어져서 떨어져서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실험하는 게 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체간의 위치. 알겠죠? 그래서 체간의 위치는 식물의 줄기에서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럼 이제 체간을 통해서 이동해요. 설탕이 이동을 하면 어디에 저장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뿌리에 저장돼요. 뿌리에 저장되는 게 무엇이에요? 고구마, 무, 당근. 자, 고구마, 무, 당근은 뿌리의 양분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 줄기에. 줄기의 양분을 저장하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감자, 사탕수수. 자, 감자와 사탕수수는 줄기에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비늘, 잎의 양분을 저장하는 아이가 양파. 양파는 한 겹 벗겨지는 비늘 잎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저장해요? 열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과, 배. 요즘은 뭐 수박, 참외 이런 거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씨앗. 씨에 저장돼요. 종자라고 해요. 씨에 저장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 보리, 옥수수. 우리가 먹는 옥수수, 콩. 여러분 콩 안 좋아하겠지만 콩. 이런 아이들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참깨, 들깨, 뭐 이런 아이들 전부 다 해바라기 씨, 이런 아이들은 씨앗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양분은 이동해서 뿌리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고 뿌리에도 저장되고 줄기에도 저장되고 잎에도 저장되고 열매에도 저장되고 씨앗에도 저장이 됩니다 하고 알아두시면 됐죠? 그래서 양분은 이동하여 모두 뿌리에만 저장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나와요. 그럼 설탕으로 이동했는 양분은 무엇으로 저장됩니까? 자, 우리 알고 있어요. 녹말로 저장되는 아이. 녹말로 저장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아이가 누구다? 고구마, 감자, 옥수수, 벼, 보리. 얘들은 뭐로 저장된다? 녹말로 저장돼요. 녹말로. 자, 그 다음에 단백질로 저장되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단백질로 저장되는 아이는 콩. 완두, 강낭콩 뭐 나오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완두라든지 초록색 강낭콩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뭐 그 다음에 호랑이콩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요런 콩들은 단백질로 저장되고요.
지방으로 저장되는 아이가 있어요. 지방으로 저장되는 아이가 땅콩, 들깨, 참깨.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 짜는 아이들 지방으로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아이들이 포도, 양파. 포도, 양파는 포도당으로 저장됩니다. 포도당이 저장되어서 만들어진 과일이라 해서 포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설탕으로 저장되는 아이들 있어요. 설탕으로 저장되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사탕수수. 그 다음 단백질로 저장되는 거에 밀가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은 단백질 함량도 들어있어요. 녹말도 있고요. 그죠? 요렇게 되어줍니다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19쪽에 있는 아이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 풀어요? 예. 다 풀어요? 이거 풀고 가야 될 것 같아. 다리 너무 쪄봐. 축구하자. 아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뻥치지 말고. 축구하다가 머리를 다쳤어요. 인정. 로건아, 수업 들으면서 중요한 거는 표시해놓고 필요한 거는 이렇게 적어놓고 해주세요. 지호는 집에 가서 그대로 뺏겨서 옮겨요. 그대로 책에다가, 원래 책에다가. 네. 우리 윤민이가 제일 빨리 풀었네. 저 다 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10번까지 푼 거예요. 네. 다 풀었어. 자, 그럼 확인해 봅니다. 19쪽 채점 한번 해주세요. 6번. 오른쪽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이거요. 낮에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커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거. 밤에는 빛이 없어서 광합성량은 없고 호흡량만 있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걸 나타낸 겁니다. 그럼 A는 낮에 들어오니까 이산화탄소, B는 낮에 나가니까 산소, 그 다음에 밤에 들어오는 D가 산소, 나가는 C가 이산화탄소. 그래서 A, C 해가지고 A와 C는 이산화탄소, B와 D는 산소라고 해주시면 답입니다. 자, 7번. 자, 과학자 이름은 몰라도 되고 과학자가 유리종에 실험을 했어요. 자, 낮에는 촛불만 들어있는 유리종하고 식물과 촛불이 들어있는 유리종을 했을 때 촛불은 다가 먼저 꺼졌어요. 그런데 밤에 어둠 상자에 넣어놨을 때 촛불은 낮에 혼자 있는 촛불보다 식물과 같이 있는 촛불이 더 빨리 꺼졌습니다. 따라서 촛불이 먼저 꺼지는 순서는 다, 가, 나.
그래서 답은 다, 가, 나 해주시면 되고요. 8번. A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이에요. 뿌리에 물간, 줄기에 물간, 잎으로 올라오는 A가 물이 되고요. B가 잎의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 C가 광합성 결과 최초로 만들어지는 포도당이 되고요. D가 낮 동안에 여기에서 D가 산소가 되겠네요.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가 D고 그다음 낮 동안에 녹말로 저장되는 I가 E고 이게 밤에 설탕으로 녹아서 체간을 통해 이동하는 F가 설탕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D, E, F의 이름을 써주세요 했으니까 A는 물, B는 이산화탄소, C는 포도당, D 산소, E 녹말, F 설탕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줄기에서 AF가 이동하는 통로는요. 물이 이동하는 통로, A가 이동하는 통로는 물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F가 이동하는 통로는 체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물관을 통해 이동하고요. F는 체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 다음 9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잎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밤에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바뀌어 체간을 통해 식물의 여러 기관 뿌리, 줄기, 잎, 열매, 씨앗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10번 콩은 단백질로 꼭 쳐주세요. 콩은 단백질, 양파는 포도당, 그 다음에 땅콩은 지방, 포도는 포도당, 고구마가 녹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승환아, 낮에는 산소를 뭐해요? 이산화탄소를 뭐해요? 그럼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자, 그럼 승환아, 네. 양분의 이동 형태는 밤에 무슨 형태로 이동해요? 양분의 이동 형태요? 예. 형태요? 예. 예? 밤에 양분은 뭐로 바뀌어서 이동해요? 양분의 형태가 밤에 양분은 이제 그걸로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그 뭐였더라? 썼는데 자, 뭐로 바뀝니까? 설탕으로 바뀌어서 무엇을 통해 이동해요? 체간이요. 예, 설탕으로 바뀌어 체간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요까지입니다. 그럼 숙제는 여러분이 몇 쪽까지 해오십니까? 23쪽까지 해오세요. 보세요. 근데 사탕수수로 종이를 만들 수가